면접 비중이 올라간 대학교들 있죠. 면접 비중이 올라가고 면접 역전이 올라간 대학교 공통점이 딱 하나 있어. 무슨 공통점이 있냐면 안녕하세요. 맘땡입니다. 이제 오늘은 2025학년도 숭실대학교 면접에 어떤 변화가 있고, 숭실대는 면접을 어떻게 평가하고, 주로 어떻게 질문을 물어봤었는지 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서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지금 숭실대가 요즘에 입시 문의를 보면은 그때도 숭실대가 심상치 않게 꾸준히 입시 문의가 많은 대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더구나 숭실대가 2025학년도에 좀 아이들이 주로 많이 몰리는 이유가 숭실대에서 서류평가 반영 비율이 학업보다는 아니면 전공과 관련된 거 좀 많이 보겠다라는 그런 서류평가도 있었고, 제일 무엇보다도 면접을 2025학년도부터 50% 반영하겠다. 여기에다 즉 면접으로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높아졌다는 이유로도 지금 숭실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2024학년도까지는 숭실대 같은 경우 면접이 30%였었죠. 근데 올해는 면접이 50%였기 때문에 매우 큰 기회가 될 수 있고 생기부가 부족한다 하더라도 내신이 부족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면접으로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대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숭실대는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일단 그 면접 평가 기준을 우리가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일단 면접 평가 기준 보시기 저 앞서서 서류 평가 기준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서류 평가가 학업 역량 20%, 진로 역량이 50%, 숭실 역량이 30%예요. 이제 숭실 역량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제 숭실 인재상 적합성이라는 걸 보겠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30%를 차지한다라는 것은 학업 역량을 적게 차지하고 가장 많이 차지한 게 진로 역량, 그다음에 숭실 역량이 무려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숭실대가 학과마다 보겠다는 역량들이 있어요. 숭실 역량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면접에서는 뭘 평가? 면접에서 두 가지를 평가하겠다. 바로 전공 적합성 50%와 인성 장제력 50%입니다. 아까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진로 역량이 50%라는 것은 진로 탐색 능력 전공 적합성이죠. 전공에서도 그 면접에서도 이어서 전공 적합성을 통해서 진로 탐색 및 전공 선택 과정과 전공에 대한 관심의 이해도, 활동의 전공 연계성 및 성과와 교과목 이수 내용 확인을 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잘 보시면 지금까지 숭실대 면접을 준비해주면서 숭실대 같은 경우는 주로 전공과 관련된 과세트, 그다음 그 전공에서 요구하는 주요 과목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공학결이라면 수학과 물리가 될 수 있고, 이제 생명 쪽이라면 뭐 화학과 생명 쪽도 될 수 있겠죠. 이처럼 전공과 관련된 과세특과 그다음에 아이들이 동아리 활동에 보통 전공과 관련된 동아리 활동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주로 많이 물어봤었습니다. 그런데 그 활동 가지고 꼬리 물기 질문을 계속해서 물어봤던 케이스가 바로 숭실대에 좀 독특한 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숭실대 같은 경우는 항상 안 빠지는 게 지원 동기를 종종 물어봅니다. 근데 질문을 어떻게 물어보는지 여러분들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요. 단지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 공학과를 가정 한번 해봅시다. 컴퓨터 공학과에 지원한 동기가 무엇인지 말씀해 보세요라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게 되냐면 컴퓨터 공학과에 지원한 동기만 말한다는 그것은 무조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원 동기를 처음으로 물어본 대학이 굉장히 많잖아. 근데 지원 동기 답변에서 이 학생을 뽑을지 말지 결정이 된다라는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숭실대는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물어보냐면 숭실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지원한 동기를 이야기해 보세요라는 거지. 이게 올바른 지원 동기야. 숭실대만 막 그런 것은 아니고 모든 대학교도 이렇게 답변하셔야 돼. 지원 동기. 많고 많은 컴퓨터공학과 중에 왜 하필 우리 대학교, 우리 학과인데 그게 나와야 되는데 왜 하필 우리 대학교는 아이들이 나와야 그 말을 하지 않아요. 단지 학과만 말한다라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처럼 진로 탐색과 지원 동기가 연계성 있게 답변을 정말 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이제 결과, 성과가 있는 보통 동아리 활동과 창시 활동에서 여러분들 성과물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도 그 성과가 본인이 주도적으로 하면서
그 성과가 본인의 진로와 전공 역량 향상에 무슨 도움을 주었는지 그 점까지 여러분들이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50%는 인성 잠재력인데, 이제 면접 태도, 그 다음에 의사소통 능력, 이 점 보겠는데, 이 소통 능력이 지금 숭실대만 중요하게 본 게 아니고, 모든 대학교에서 소통 능력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봐요.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럴 수도 있어. 아, 뭐 소통 능력? 그냥 대화만 잘하고 질문 잘 받으면 되나라고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의외로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통 능력은 면접관의 질문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 질문의 의도에 맞는 대답을 했는지가 관건인데 이것은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연습을 안 하면 여러분들 정말 당황하고 뭘 말할지 하면서 뭐 정말 같은 말 또 하고 그다음 이상한 답변하고 그다음에 뭐 중얼중얼거리고 그런 답변 나온단 말이죠. 그럼 무조건 그냥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입학 후 학업 계획을 물어봐. 어떻게 물어보냐면 입학 그게 우리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 학업 계획과 진로 계획이 뭡니까 정도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 학업 계획을 물어보면 우리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 저는 뭐, 그, 학과에서 요구하는 무슨 과목, 고등학교, 대학교 1학년 때 무슨 과목을 듣고, 대학교 2학년 때 무슨 과목을 듣고, 대학교 3 무슨 과목 듣고, 아, 그 대학교 과목을 나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 근데 참 대단해. 그거 다 외우느라고. 근데 왜 중요한 것은 면접관이 교과 이수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 무엇을 배우는 교과명을 말해서 그게 아니잖아. 학업 계획이라는 말이야. 학업 계획 같은 경우는 좀 폭넓게 나가셔야 돼요. 숭실대를 하신 숭실대학교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고, 동아리 활동도 조사 한번 해보시고, 숭실대하고 자매기를 맺은 교환학교 그런 프로그램도 조사 한번 해보시고, 매년 숭실대에서 하는 그런, 매년 그런 프로그램 사업 같은 게 있다라는 말이야. 거기에서 본인의 학업 계획을 첨가시키면 정말 이 학생은 정말 다양하게 계획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오로지 저는 대학교 입학해서 공부만 하겠다라고 나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걸 누가 믿겠냐고 믿지는 않습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인성 잠재력이 이점 봐요. 아무래도 이번에 숭실대에서 면접 50% 면접 비중이 올라간 대학교들 있죠. 면접 비중이 올라가고 면접 역전이 올라간 대학교 공통점이 딱 하나 있어. 무슨 공통점이 있냐면 본교 진학 의지 및 성장 가능자, 즉 우리 대학교에 진학을 할 것인지 그 점을 좀 많이 좀 보여준 학생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대학교 입장에서도 그래요. 예를 들어 서 내신 1등급 대 아이들 같은 경우는 대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적다 보니까 우리 대학교에 진학할까 말까 의심 안 해. 그 면접 평가 입사관들은. 근데 이제 2등급 때로부터 그다음 3등급 때가 되면 좀 생각이 달라진다라는 말, 입학 사정관들도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대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과연 이 학생 합격시키면 우리 대학교에 등록할까? 4년 동안 반수 안 하고 4년 동안 착실 다닐까? 그 생각을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저는 숭실대 정말 오고 싶고 숭실대에 관련돼서 정말 여러분들이 꼼꼼히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면접 질문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원 동기, 우리 대학교 지원 동기라든지 학업 계획과 진로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종종 있어요. 보통 이제 숭실대 지원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국순세단, 숭실대만 아니고, 국순세단 라인 지원하는 학생들의 공통점이 어떤 과목은 정말 대신이 안 좋고, 아니면 뭐 1학년, 2학년 때 갑자기 뭐 성적이 막 떨어진다라든지, 갑자기 성적이 좋아진다라든지, 이런 성적을 들쑥들쑥하는 아이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 국민대 이제 지원에 준비해 서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통합사회하고 그게 뭐야 한문인가 그게 그 등급이 좋지 않았어. 정말 좋지 않았는데 이제 그 점과 관련된 물어봐 당연히 답변 잘 해가지고 국민대 합격했는데 숭실대도 그런 게 물어. 예를 들어서 전반적으로 성적이 몇 점대인데 이때 뭐 1학년 2학기 교과 성적이 왜 이렇게 나쁘죠? 이유가 뭐죠? 아니면 성적이 갑자기 좋아졌는데 그 이유가 뭐죠? 이것을 꼭 물어본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성적이 좋아진 이유가 뭐예요? 이걸 답변하기가 정말 좋은데 성적이 나빠진 이유가 뭐죠? 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질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제발 이거 하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변명하면 딱 질색이야 그런 것 같은 그런 것은 쿨하게 인정해야 돼. 내가 어떤 점 때문에 제가 정말 좀 이래서 정말 성적이 떨어졌다, 공부법이 잘못됐다라든지 좀 그때 좀 방황을 했다라든 그건 쿨하게 인정해 주셔야 돼요. 이 질문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그래 본인의 성적이 안 좋단 말 그러면 그 원인을 본인이 알았는지 그 원인을 해결하고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걸 보고 싶어 한 건데 그때 제가 좀 뭐 좀 그래가지고 그 변명식으로 절대 말씀하시지 마세요. 그냥 또 숭실대는 또 이 점도 자주 뭘 물어봤냐면 지원 전공 분야에 대해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라는 것을 물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된
시사 이슈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 또 관심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물어보면 예를 들어서 컴퓨터 공학과라든지 경영학과라든지 아니면 국제통상회라든지 아니면 뭐 생명 쪽이라든지 이쪽으로 지원하게 되면은 그 여러분들이 생명공학과를 갔다고 해서 거기에서도 분야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학과 졸업해서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 그 진로 계획도 여러분들 잘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또 이런 질문도 많이 물어봤어요. 본인이 이 학과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강점이 무엇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죠? 혹시 그러면 그 강점을 고등학교 때 보여준 사례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라는 그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종종 이렇게 좀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이제 거기 공동교육 과정으로 종종 이제 어려운 과목을 선택하는 아이들이 있잖아, 솔직히, 보통. 이제 고금이나 이제 들어간 학생들에게 공동교육 과정에 무슨 과목을 선택했는데 이 과목 왜 선택했어요? 그러면 이 과목의 진로에 무슨 영향을 주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었죠. 여러분들의 소인수 과목이라든지 아니면 공동교육 과정이라든지 하면 인터넷에 그 여러분들 강의를 듣는다라는 거.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과목을 듣는 건 나쁘지는 않는데 그 과목에 반드시 본인이 지원한 학과, 본인이 지원한 진로와 관련이 있어야 돼. 단지 스펙을 쌓는 느낌을 줬다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점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또 이런 점이 있어요. 뭐 땡땡 뭐 물리 수업에서 배운 무슨 이론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수업과 관련돼서 어떤 활동 아니면 어떤 팀 프로젝트 어떤 뭐 또 우리 지역 사회 활동 종종 하잖아 조사하는 거 그런 활동을 했는데 인상 깊었던 내용을 이야기해 봐라든지 이런 질문들의 유형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숭실대 같은 경우는 정말 답변이 모호하시면 안 돼요. 본인의 진로, 진짜 본인의 진로와 관련돼서는 확실히 저는 준비가 되어 있고, 정말 성장을 자세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 면접에서 확실히 보여주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점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숭실대 같은 경우는 정말 전공 적합성 50%, 인성 장려 50%지만 전공 적합성에서 변별이 굉장히 지금 많이 발생했거든요. 왜냐하면 면접에서 학과 교수는 참석했어요. 그래서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고 나서 면접 역전율이 약 55%까지 올라간 대학교 중 하나가 바로 숭실대야. 근데 면접 역전은 55%도 면접 반응률이 30%였거든요. 근데 지금 면접 반응률이 50% 늘어났으면, 와, 올해 정말 내신을 어느 정도 뒤집어서 부족해도 커버해서 숭실대를 합격했는지 정말 기대가 되는 대학교 중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숭실대가 면접 비율이 높아진 만큼 여러분들은 생기부에서 그다음 숭실대에서 자꾸 이게 뽑고 싶어하는 그런 학생단은 강하게 어필하기 위해서 면접을 지금부터 꼼꼼히 잘 준비해서 면접으로 뒤집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